야, 다인이 예원이야 뭐 그래서 그죠? 겨울에 뭐해? 겨울에 뭐 대수 이래? 대수랑 저거 이제 선택 과목 선택하는 과목이랑 그다음에 미적분 2를 하는 반도 있을 것이고 저거 하는 반도 있어. 미적분 1을 하는 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과 애들은 미적분 2 다시 모아가지고 이만끼리 이렇게 모아서 미적분 2 필요한 애들은 미적분 2 하고 미적분 1 필요한 애들은 미적분 1 하고 상태 좋은 이과는 미적분 2 할 거고 그리고 상태 좋은 문과는 뭐 미적분 2 할 필요 없으니까 미적분 1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조금 나쁜 이과는 저거 미적분 1 할 거고 그래서 미적분은 잘하면 미적분 2도 쉬워서 자, 그 다음 이과 애들은 내년에는 저거예요. 다음 학기부터는 3번씩 수업해요. 대수 2번, 과목을 2개 보니까 기하 1번 이렇게. 대수 2번, 기하 1번 이렇게 수업해요. 자, 갈게요. 해봅시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숙제 없고요. 수요일까지도 숙제 어삼수사 그거 예문 정도만 풀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토요일까지만 숙제 공수도 해오시면 돼요. 토요일까지만 숙제 공수도 해오시면 돼요. 역함수 나오고 봤었는데 백함수까지 하고 유기함수, 무기함수 하고 자 보시면 7-3번 7-3번 자 정규분법 구선이 다음 그림과 같다. Z가 없으니까 표준화는 안 시켜도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요게 그거야. 그림 맞추기 문제거든요. 그림 맞추기 문제. 여기가 2가 센터래. 요 문제를 편하게 풀려면 잘게 찍기만 하면 되거든. 잘게 찍기만. 2 빼기 A와 2 더하기 B야. 여기를 2 빼기 A라고 잡을게.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2 더하기 A도 좀 그려주세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2 더하기 B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도 2 빼기 B라고 잡아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K라고 하고 M이라고 하고 M이라고 하고 K라고 할게요. 요렇게. 이러면 되게 쉬워. 이거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거든. 잘게 쪼개게 해서 문자로 표현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a부터 2 플러스 b까지의 확률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2m 더하기 k가 되는 거고요. 베타는 2 더하기 a에서부터 2 더하기 b까지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k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때 2 빼기 b부터 2 더하기 b까지 즉 2k 더하기 mk를 알파랑 베타로 써달래요. 2k 더하기 2m을 알파랑 베타로 써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k 자리에 베타 넣으면 되죠? 그럼 m만 먼저 찾으면 되겠네. 이식과 이식을 빼면 알파 베타는 2m이니까 m은 2m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2m 더하기 2k를 하고 있는데 그냥 더하면 둘이 더해도 돼. 그렇게 식정리해도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걸 알파 베타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문자 주어진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더라도 이렇게 작은 구간들을 문자로 표현해주면 그것만 해주면 끝나요. 크게 하면 그걸 이제 적당히 연산해서 원하는 걸 찾아내고 요게 불편하니까 그냥 작게 쪼개버리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8-3번 8-3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2제곱을 따를 때 p x 51. 자, 그리고 저거 안 해도 숙제 다 하더라도 남아서 질문하고 가도 돼요. 여기에서 약하면 알겠죠? 대표형 대표는 하게? 저거 알겠죠? 저기 그냥 딱 봐도 우리 반에서 뭐 인상 받고 항상 상위권이고 이러면 뭐 내신 잘 보니까 당연히 상관없는데 우리 반에서 중간 이하 반 기준으로 밑에 1등급 나올지 2등급 나올지 간당간당해서 좀 불안한 친구들 그리고 자사고 자사고 친구들은 저거를 좀 해요. 남아서 더 정리하고 질문하고 왔을 때 더 하고 가요. 자,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m x가 2 0.3413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0.5328이래요. 틀린 사람 x가 3 이상의 값을 오른쪽 표준명부의 공표표를 이용해서 구하래. 자, 그러면 출발. 문제에서 z표 줬으니까 얘를 z로 전부 다 고칠 거야. 그럼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m에서 n 빼면 0이니까 0부터 z가 2에서 n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눈 게 0.3413이래. 그럼 표를 보면 이 값이 얼마인지 알걸? 표를 보면 3413. 얘가 1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진 거야. 문자 두 개인데 일단 식은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n 빼고 표준편차로 나눌 거야. 근데 그럼 얘가 z가 되고 2에서 n 빼고 표준편차 나누면 1이라는 거 우리 지금 찾아놨잖아.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0부터 1까지가 3413이고 0부터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가 1915라 그래서 이게 5328 이렇게 되는 거구만. 아, 얘가 마이너스 0.5여야겠구나. 그래야 3413이랑 1925 더해서 5328 되는구나. 이것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m이 표준편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1 표준편차라서 이거 플러스로 바꿔주고 두씩 더해버리면 표준편차 나오고 표준편차 나오면 평균도 구할 수 있고 이게 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3번 11-3번 다윤아, 우리의 목표는 이틀 동안 시너지를 완벽하게 집합까지 일단 집합까지 오던부터까지 싹 다시 푸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이제 걸려있는 것들 간당간당한 것들. 11-3번은 수능 4점짜리 문제인데 수능 문제거든요. 자, 조건방울이랑 정규분포를 기가 막히게 예쁘게 섞어놨어요. 잘 보세요.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장까지의 거리는 정규분포 1740,500제곱을 따라간대. 그래서 거리라는 변수를 쌤이 x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거리가 이렇게 된대. 자, 그랬을 때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을 타고 온다고 했고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가 자가용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인 거야. 거리 기준으로 자,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 안 끌고 다니는 사람, 거리가 2000 이상인 사람,
2천 미만인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요렇게. 근데 우리는 거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리가 2천 이상인 사람들을 정규분포로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 거리가 정규분포로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구해보면 거리가 2천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1740 빼고 500으로 나누면 0.5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0.51을 줬거든요. 0.2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2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 이상은 0.3이겠죠. 따라서 2천 이상인 애들이 30%고 2천 미만인 애들이 70%인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 중에 15%가 자가용. 이 새끼의 15%. 그러면 15%는 10분의 1.5, 4.5냐 그러면 15%면? 그래서 자가용 4.5. 그 다음에 요 새끼의 몇 프로가 5%가 얘 3.5. 이건 이제 표 다 세울 수 있겠죠. 여기 8, 여기 25.5, 여기 66.5. 그래서 여기는 얼마? 92. 자,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 구하래요. 2000m 자가용 탄 새끼 중에 8, 2000 미만일 확률 3.5. 그래서 8분의 3.5, 16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끝.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는 게 이게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통계 문제였어. 이 문제가.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통계 문제가 이거거든요.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자가용을 선택해,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자가용을 이용한 그 사람일 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자가용 중에 거리가 2천 미만인 애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리고 백분율을 줬으니까 표 세우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신 2천보다 크고 작고의 확률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게 엄청 빡센 거지. 그 생각을 할 수, 그걸 연결시킨다는 게 되게 빡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123. 자, 키가 정규분포, 키가 x라고 잡을게요. 정규분포 170,5제곱을 따라간대요. 키가 정규분포 170,5제곱을 따라간대요. 이 학생들 중에서 키가 200번째로 큰 학생, 키가 200번째로 큰 학생은 그럼 상위 몇 퍼센트? 1000명 있다고 했으니까 0.2%. 짠. 이거 구하라는 문제야. 200번째로 큰 학생은 키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0.3이어야 되니까 키를 Z로 바꾸면 그 Z 값이 얼마냐면 0.84라고 준 거야. 그러면 원키에 170 빼고 5로 나눠가지고 Z키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원래 키는 8에 40, 5, 4, 24.2? 174.2가 답이 되겠네. 틀린 사람 174. 이해돼? 살 수 있겠냐? 자, 그 다음에 13-2번. 이번에는 통학 시간이 정규분포 x라고 잡을게요. 정규분포 30,6제곱을 따라간대. 아침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할 확률이 98% 이상이 되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되겠네. 확률이 0.98 이상이 돼야 된대요. 확률이 0.98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크면
지각을 하는 거죠. 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래서 여기가 0.02인 곳을 찾아주면 되겠다. 여기가 0.02인 곳을 찾아주면 되겠어. 98%의 확률로 이 시간보다 적게 걸리려면, 지각 안 하려면 98%의 확률로 이 시간보다 적게 걸리려면 이렇게. 그래서 0.02가 되려면 여기가 Z로 Z 시간으로 2래. 문제 주었어. 여기가 0.48이고 2까지가 0.48이고 2 이상이면 그럼 0.01 거잖아. 그래서 x에서 30 뺀 다음에 6으로 나누었을 때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그럼 x는 42분. 42분 걸릴 확률이 42분 이하 걸릴 확률이 98%야. 그러면 7시 18분에 출발하면 지각 안 할 확률이 98%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시간은 오래 걸릴수록 지각해. 이쪽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저쪽이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안 하려면, 지각을 안 할 확률이 98%이려면, 그러면 지각할 확률이 0.02. 그래서 여기 0.02가 되는 z 값을 먼저 구하고 이 z 값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해주면 42분 이하로 걸릴 확률이 98%니까 42분 전에 출발하면 8시까지 도착하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3번. 경쟁률이 50대 1이래. 그러면 상위 0.02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상위 2%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상위 2%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준정리 분포에서 상위 0.02 2%는 여기 넓이가 0.02인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대. 그래서 그럼 Z 점수로 이게 2점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원점수로는 몇 점인가를 물어봤으니 x에서 420 빼고 15로 나누었을 때 2점이므로 x는 450점 이상을 맞으면 통과한다. 합격한다. 요런 게 되는 거야. 틀린 사람 어떤 거? 당연히 이거 이해돼요. 진짜 돼요. 자, 그 다음에 14-13번. 14-13번. 자, 14-1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5,3제곱을 따른대요. 그때 가장 작은 걸 구하래요. z로 갑시다. 문제에서 z를 줬으니까 15 빼고 3 나누면 마이너스 2부터 z가 0까지. 그 다음에 12에서 15 뺀 다음에 3 나누면 마일부터 1까지. 12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15하고 18 사이다. 0하고 1 사이. 그 다음에 15보다 크거나 같다. z가 0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이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하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거 많이 풀다 보면 0부터 1까지가 0.3413인 거 알거든요. 풀다 보면 너네 나중에 3413이랑 477가 아마 외워질 거야. 내신 대비하다 보면. 그래서 그 외웠으면 되게 쉽지. 0.34고 0.68이고 저거 0.477이고 이거 0.34니까 0.16이고 이 새끼 0.5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해지는데 표를 안 줘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한 거지. 표를 안 줘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여기서는 딱 하나만 뭘 줬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요 값이 2.5, 0.25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0.25 넘어간다라는 것만 알면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0.25, 0.25보다 크다. 얘가 A야. 0.25보다 커. 얘는 1에서 A, 0.5에서 A 빼는 거지. 그럼 얘는 0.25보다 작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4 다시 3번. 11다시 3번 안 했나 보네. 14 다시 3번 먼저 하고 할게요. 14 다시 3번. 11다시 다 했어요. 아, 했어요? 자, 일반키 평균이 172 일반 정규분포 x1이라고 할게요. 172,4제곱 2반 169,2제곱 3반 173,8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1반에 176인 새끼랑 174인 새끼랑 175인 새끼랑 야, 요새도 번호를 키순으로 하냐? 안 하나? 남고 아니 그러면 기억니한테 이거 순으로 하니? 네. 아, 번호 수세 때는 키순으로 했었어. 그래서 중1 때 23번, 중2 때 26번, 중3 때 29번 그랬던 것 같아. 30명 정도에. 부럽지? 너네는 알겠냐? 185에 살인 걸 알겠냐? 지훈이는 185대다. 지훈아 키가 다른다. 나 남자들 키가 다른다. 은호도 185 정도 되지 않나? 조금 안 되나? 82? 아직 근데 고1이라서 쌤도 고1 때 82, 3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고2 때 한 2달 동안 계속 농구를 하루에 한 2-3시간씩 고2 때 한 2달을 점심시간에 농구하고 저녁시간에 농구하고 시간 나면 농구하고를 거의 한 2달 했더니 갑자기 키가 한 달에 1cm씩 2cm가 커가지고 그때 당시에 185를 넘어가면 약간 좀 기영아 같은 느낌이라고 나는 생각해가지고 근데 진짜 잘못했어. 그때 조금 더 해가지고 한 87, 8 정도가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은데 87, 8 정도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눈에 진짜 되게 잘 띄는 거야. 85는 약간 좀 부족해. 아유 공부 열심히 해. 남자는 능력 알지 않기라. 의대 가면 일단 서울대 가고 나서 자 이렇게 키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학벌을 올리도록 합시다. 자, 이래서 반에서 얼마나 큰지를 물어봤어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 그럼 당연히 ZP로 바꿔보면 되지. 71 빼고 4로 나눠주면 얘는 Z가 1이고 그 다음 69 빼고 2로 나눠주면 Z가 2.5고 그 다음에 73 빼고 8로 나눠주면 Z가 4.4분의 1이네. 그래서 Z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 새끼는 4분의 1에 위치하고 있고 이 새끼는 1에 위치하고 있고 얘는 2.5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위 몇 %인지 누가 더 키가 큰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그러려고 표준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다른 변수를 갖는 정규분포가 같이 나오고 나는 그걸 비교하고 싶을 때 전부 다 Z로 바꿔서 표준화시켜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가지고 Z 표준값을 구해주면 문제가 끝난다. 그 다음에 17-3번 자, 1회 시행에서 10점 얻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3점을 잃을 확률이 4분의 3이야. 그때 0점에서 시작해서 1200번 했을 때 점수가 690점 이상이라고 얘기했어. 봐봐. 독립시행을 1200번 했어. 그리고 10점 얻을 확률이 4분의 1이래. 그래서 내가 독립시행이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항분포를 이렇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이 x가 점수가 아니라는 거야. 횟수라는 거야. 10점을 얻는 횟수라는 거야. 이 4분의 1인 확률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라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되는데? 횟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4분의 1의 확률로 x번 나오면 그게 10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나머지 1200번 중에서 10점 얻지 못하면 그러면 3점이 이렇게 빠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점수라고. 이게 점수. 이게 점수. 점수가 69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x가 어떻게 될 확률 구하라고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13x 빼기 3600 이게 69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결국 넘어가면 4500 4290 13으로 나누면 330 x가 33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이항분포에서. 그럼 이항분포에서 어떻게 이거 120지 330 4분의 1에 330승 4분의 3에 나머지 승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부등식으로 나오면 확률 구하기 해리면 바로 뭘로 바꾸면 그냥 쉽다? 이항분포를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사용한다 지우야? 정규분포를 사용한다. 300, 평균이 300이고 4분의 3 곱하면 75, 225, 15의 제곱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해주시면 PZ가 300 빼고 15 나눴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0.0228 이렇게 끝나는 거고. 실내에서 한번 틀리신 분 소준아 이거 이해가 되니? 미안해 이거 이해가 돼? 진짜 돼? 현서는 네. 진짜 괜찮아? 아니 자 그 다음에 18-3번 어떤 프로농구 선수가 3점 슛 연습을 하는데 3개 중 한 개의 골로 슛이 성공한대요. 3분의 1의 확률로 슛이 성공한대요. 450번 던질 거래. 그럼 슛 성공 횟수가 B 450,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성공 횟수가 140번 이상 N번 이하일 확률이 0.818래. 그리고 뭘 줬냐면 Z로 확률이 무엇인지를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럼 당연히 이항분포 문제가 아니라 정규분포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확률분포표를 주거나 Z에 관한 확률을 주면 그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되겠지? N 150, 10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시면 140에서 150 빼고 10으로 나누면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되고 N에서 150 빼고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8185래. 8185는 마일부터 0까지가 0.3413이라고 했고 그럼 8185에서 이거 빼주시면 이게 0.47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일부터 0까지가 이거 0부터 요 새끼가 이거 따라서 얘는 오버 2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면 된다. 지금 이거까지 정리 좀 해보세요. 한 10분 있다가 대략 다시 나가기 시작할 테니까 그전까지 정리를 해서 이거 똑같은 문제를 뒤에서 다시 풀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 잘 해야 돼.